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이상훈님께서 보내주신 센티넬 라이오봇 네르브 대 G 전용 결전병기 자룡 시작 초호기 제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면은 2017년 7월 가격은 2만엔입니다. 고질라 대 에반게리온 콜라보 기획으로 디자인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른 설명을 더 드릴만한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바로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모습, 제품 모습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데 검은 배경에 상당히 분위기 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네르브 해서 명칭도 아주 길게 쓰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네르브 로고 박혀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뒷면에 고질라 에반게리온, 그리고 아무래도 설정화 부분에서 가져온 거겠죠. 음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박스 패키징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이것을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를 벗겨내면은 이렇게 안쪽에 또 제품의 모습으로 해서 일반적인 박스 패키지를 또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가 이제 완전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제품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요거를 꺼내 보도록 하죠. 자, 제품 구성을 보게 되면은 피규어 소체와 교체용 파츠들, 무장 부분과 손, 교체용 파츠들이 보이게 되어 있고, 베이스 부분이 따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별다른 부속품 없이 상당히 심플한 내용 구성품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것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기획에 걸맞게 외형을 딱 봤을 때 이제 고질라의 느낌의 이제 에반게리온의 특징 포인트를 좀 절묘하게 조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아무래도 고질라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메카닉이라는 특성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 메카고질라 같은 느낌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특징적인 포인트라 한다면 이 특유의 형광색 컬러 포인트라던가 이 팔뚝의 형태라든지 네르브 로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랄까 여기 메카고질라 같은 느낌이면서 은근슬쩍 곳곳에 약간 에반게리온의 느낌도 살짝 묻어나는 이러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체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형상 때문에 비중으로 따진다면 고질라 쪽의 비중이 확실히 더 높은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하네요. 일단 기체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컬러를 사용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메탈릭 컬러로서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음영 같은 느낌 표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색감은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품만 딱 봤을 경우에는 이 색감 자체가 상당히 메탈릭 컬러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센티넬 제품이라서 다이캐스트나 요런 것들이 혹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컬러링에서 보여지는 이 무게감이라던가 요러한 것들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다이캐스트 전혀 없고요. 완전 그냥 도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혼자서 그냥 설레발치다가 통수 맞은 느낌이긴 한데, 색감만 보면은 나름 다이캐스트가 곳곳에 사용될 법한 이러한 중후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에 색깔만 도색이 되어 있을 뿐이고요. 색감 자체는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고 아주 그냥 세밀하게 다 훑어본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쑥 봤을 경우에 도색 미스라든지 이러한 느낌이 딱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도색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메탈릭 도색이 보시다시피 이제 광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건 아니지만 이 특유의 은은한 광택 느낌, 조명의 빛에 따라서 이러한 느낌이 잘 표현들이 또 되어 있어가지고 뭐랄까요, 기체 메카닉적인 느낌 표현으로선 상당히 도색은 멋지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언급했다시피 메카고질라의 느낌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듯한 이런 형광색 컬러를 사용했다던가 입 가동 형태라든지 특히나 이런 쪽 다리 쪽에 이러한 포인트 장갑 형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에반게리온의 느낌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비중만 봤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고질라 쪽의 비중이 좀 더 높은 형태라고 생각은 되네요. 그 와중에 어깨 네르브 로고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박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움직이는 관절 포인트도 상당히 많고 이 고질라 형태, 약간 공룡, 괴수 형태의 느낌도 멋지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약간 신선한 느낌으로 잘 나온 형태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발 부분이, 저는 처음에 이게 박스 수납을 위해서 발가락 부분이라 그래야 될까, 이 앞부분이 이렇게 웅크러들인 약간 이러한 느낌처럼 보여져서 이거를 피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원래 디폴트더라고요, 이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을 이게 딱 펴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움츠러드는 약간 이러한 인상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디자인상 뒤꿈치 형태라든지 앞꿈치의 지지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디자인이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도 살짝 의문이 들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앞부분이 가동이 돼서 좀 펴지는 형태였으면 좀 더 보기 편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러한 거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등 쪽에 이 지느러미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 정확한 명칭이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파츠로 되어 있어서 막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파츠들도 존재를 하는데, 끝부분이 날카로운 데는 생각보다 조금 날카롭습니다. 네, 따갑더라고요, 만지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 쪽은 만지실 때 조금 주의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절도 있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꼬리 형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메카 고질라의 느낌이 많이 나긴 하지만 또 그것과는 살짝 다른 또 에반게리온스러운 느낌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당히 독특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옵션 파츠 구성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대표 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되어 있는 무장 파츠입니다. 명칭이 안티카이주 배틀 블레이드. 명칭은 참 그럴싸하네요. 뭐 설정 자체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팔뚝에 장비하는 무장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뚝에 홈이 존재를 하고 이 홈 부분에다가 맞춰서 끼워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착 소리와 함께 간단하게 조립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칼날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팔날에 장비하고 있는 이러한 암기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러한 느낌으로 칼날을 뒤쪽으로 빼는 형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조인트의 방향이 딱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칼날 부분은 이제 손 앞쪽으로 이렇게 빼서 직접적으로 뭐 약간 느낌으로 본다면 광전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사이오닉 블레이드 같은 느낌? 뭐 이러한 느낌의 형태로도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자루를 한꺼번에 쓸 수는 없겠지만 한 팔에 각각 팔뚝에 장비를 해서 뒤쪽이든 앞쪽이든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역시나 짙은 형광색 컬러링이 눈에 띄는 형태를 또 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팔 무장을 이제 원하는 걸로 맞춰서 쉽게 장비할 수 있게끔 구성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 파츠에 뭔가 뭐지 싶을 만한 하나의 파츠가 존재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꼬리 부분에 형광색 컬러링과 이제 검은색 컬러링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해당 꼬리 파츠를 쓰고 있는데, 교체식입니다. 안쪽에 보이면 조인트가 존재를 하고요. 이 꼬리를 바꿔서 일반적인 이러한 칼날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뭉툭한 좀 짧고 뭉툭한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메탈릭 꼬리 형태. 지금 보시면 약간 끝부분만 일질적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티타늄 컬러링으로 되어 있다가 이쪽만 이제 형광 녹색과 이 검은색 컬러링으로 약간 이질적인 꼬리 형상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꼬리 느낌으로 메탈릭 컬러링으로 해서 막감이라 그래나? 딱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반적인 꼬리 형태의 교체용 파츠 역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식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골라서 전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끼고 있는 손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지만 5손가락이 아니라 4개밖에 없는 손가락 형태이지만 일종의 편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교체용 손 파츠로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또 다른 손 파츠 교체 방식으로 끼울 수 있도록 한 세트가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동일한 손 파츠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 골라서 손 형태를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제품 본체보다 베이스 무게가 더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각형 베이스의 중심 부분은 이제 클리어로 되어 있는 뭐 다른 제품에서도 많이 보셨던 베이스라고 생각은 됩니다.
밑바닥에는 참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죠. 가운데 봉, 연결봉을 통해서 뭐 높이 조절을, 각도 조절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결 조인트는 이 고관부 사이, 베이스 연결 조인트는 이 하단부, 고관부 사이에 이 커버를 떼어내시면은 안쪽에 조인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치가 위치인데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딱 홈이 맞아서 이렇게 빼기에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저 같은 경우 이제 살짝 좌우로 이제 틀어서 홈을 만들고 이제 그걸 뗐는데, 생각보다 공간적인 위치라든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썩 편한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일단 커버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다 조인트를 연결해서 끼워 주시면은 뭐 높이 조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성 자체는 상당히 튼튼한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베이스 지지봉 같은 경우에도 나사를 조여주면은 또 다 고정성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형태를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기믹적인 포인트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동되는 형태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되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가동이 됩니다. 벌어지는 게 가동하고요. 이 턱 부분이 움직이면서 이 턱 측면에 있는 해당 파츠 부분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 또한 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 파츠가 이렇게 살짝 헐거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턱이 움직이면은 이 턱 부분에 맞춰서 살짝 뒤로 밀려나는 이러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잘 움직여집니다. 앞으로 더 숙이는 형태, 괴수 형태에 올리는 더 숙이는 형태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목을 뭐 최대로 올리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가동성이 아주 뛰어나게 목을 완전 거의 막 젖히는 이러한 가동까지는 어려운 형태로 보여지고요. 뭐 어깨 부분 가동성 상당히 좋습니다. 관절 부분 상당히 잘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팔꿈치 관절도 뭐 준수하게 되어 있고, 이 손목 관절 경우에도 별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형태로서는 어색하지만 가동성 자체로서는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 확인이 가능하고요. 허리축이라 그래야 될까? 이 몸통 같은 경우에도 허리 부분 요 골반 쪽으로 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가지고 있고요. 꼬리는 이 구간마다 각각 볼관절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원하는 형태로 측면으로 튼다든지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태상 어느 정도의 각도 한계는 명백하게 있는 형태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막 움직일 수 있는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관절 형태가 아예 따로 동그랗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로만 보게 되면 잘 움직여야 되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 허벅지 쪽에 파츠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가동성에서는 약간 제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이 자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절 형태도 그렇지만 이게 인간형 변기가 아니라 딱 보시면 이제 괴수 형태다 보니까 다리 자체가 뭐 그렇게 180도로 쫙쫙 찢어지는 형태가 굳이 나올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액션 중에서도 뭐 이 정도만 벌어지더라도 뭐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이상 벌어진 것도 좋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움직여 봐야 얘가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릎 쪽은 이제 역관절 형태로 꺾여 있는데 가동은 딱 앞부분은 딱 제약이 됩니다. 이건 역시 뭐 역관절 형태 특성상 앞쪽 가동이나 뭐 가동 자체가 뭐 아주 뛰어난 것에는 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뒤쪽으로 굽혀지는 것도 가동 폭성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역관절 형태로서 이미 꺾여 있는 이러한 다리 형태로서 완성이 되어 있고, 이 괴수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다리 역시 뭐 충분히 뭐 이 정도면 여러 가지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발목 부분도 뭐 방향 무시하고 뭐 잘 움직여집니다. 각도 자체가 아주 크게 팍팍 꺾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관절 자체도 뭐 나쁜 편은 아닌데, 이 기체 디자인 형상에 맞춰서 이 괴수형 이러한 디자인으로서는 액션 취하는 데서 큰 불만은 없을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형이라면 조금 아쉬웠겠지만 디자인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취하는 포즈들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 가능성이면
이 정도 가동성이면 뭐 충분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만져보는데 충분히 다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센티넬 라이오버 네르브대 G전용 결전병기 자룡 시작 초호기 제품 살펴봤습니다. 콜라보로 등장을 했지만 뭐 의외라면 의외였던 상품이네요. 티타늄 컬러로 인해 이 금속 질감의 표현도는 상당히 좋았지만 막상 들어보면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디자인 자체는 개인적으로 멋지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에바의 측면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이 두 작품의 특징 포인트가 잘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비중상으로는 고질라 쪽에 비중이 너무 많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관절 같은 경우에도 가동성이 좋은 편이고 이 내구성만 주의한다고 하면은 이 전시하면 상당히 멋진 제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센티넬 제품이라서 그런지 볼륨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포인트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이상훈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